오늘 낭독할 책은 백만장자 작가 수업입니다. 지은이 송숙희. 많이들 그러하듯 회사 밖을 나서기 전까지는 몰랐다. 혼자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음을. 아니 나만은 예외일 거라며 퇴사를 말리는 손길을 비웃었다. 독립 실패를 인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표 내고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다. 급기야 일에 대한 흥미조차 잃는다. 그러던 중 우연히 책을 출간하고 그날로 작가로 불린다. 그렇게 23년 차.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쓰기 전문가 책쓰기 코치다. 글쓰기와 돈벌기라는 이질적인 조합을 앞세워 돈이 되는 글쓰기 기술을 전수한다. 2002년부터 경험한 출판 프로듀서의 안목과 감각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평범한 사람들도 책 쓰는 국민작가 시대를 연 당신의 책을 가져라 출간을 기념하며 송숙희 책쓰기 교실을 운영한다. 네, 작가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목차 소개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글쓰기로 부자 되는 내 인생 최고의 직업. 1부, 부자작가 평생직업. 2부, 부자작가 평생자산. 3부, 부자작가 평생 아이템. 4부, 부자작가 평생연금. 전격 공개, 글쓰기로 돈 버는 부자작가 최단 경로 미션 20. 5부, 부자작가 평생기술. 마지막 에필로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평생 아이템 이 부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평생 써먹는 당신 안의 베스트셀러 황금 씨앗을 찾아라. 장사천재라 불리는 백종원님, 식당 장사 잘 하려면 딱 이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메뉴부터 줄여라. 메뉴를 줄이면 가격을 내릴 수 있고, 가격을 내리면 회전율이 높아지고 마침내 능력치가 늘어나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책을 내고 싶다며 조언을 청하는 CEO나 퇴직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팔리는 책을 내고 싶다면 상품을 만들어라. 책 내는 거 쉽다고 전제하는 김남도 교수는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출간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정도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다만 팔리는 책을 내고 싶다면 돈을 내고 살만한 책,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백종원님이나 김난도님이나 장사를 잘 하려면 팔리는 것을 만들려고 입을 맞춥니다. 부자 작가가 되는데도 이 원칙은 100% 적용됩니다. 팔리는 글쓰기, 글쓰기로 만드는 상품의 첫걸음은 상품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책쓰기 코칭 22년 동안 이 조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책쓰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책쓰기는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아이디어 하나면 글, 책, 강연, 교육, 코칭, 컨설팅까지 돈 버는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황금 씨앗이라 부릅니다.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 열매도 얻고 그늘도 얻고 목재도 얻게 될 씨앗 같은 아이디어란 뜻이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책 한 권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이디어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부라고 합니다. 책 한 권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이디어 찾는 시간. 내 글이 내 이름으로 선택되고 상당한 글값을 받는 작가 브랜드로 존재하려면 책으로 쓸 아이디어, 황금 씨앗부터 찾아야 합니다. 당신만의 황금 씨앗을 찾거나 발굴하는 것은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작업이고 빅 아이디어는 글로든 말로든 강연으로든 컨텐츠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글쓰기로 부자 되는 백만장자 작가 공식을 다시 볼까요? 부자 작가로 살려면 글쓰기라는 핵심 행동, 책쓰기라는 야망, 개인 브랜드로 존재하려는 열망의 세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세 요소를 받쳐주는 무게중심 평생 아이템이 보입니다. 글쓰기라는 핵심 행동이 야망과 열망으로 이어지려면 글값 받는 글을 써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글값 받는 글쓰기가 가능할까요? 나는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책쓰기부터 권합니다. 책은 특정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니 책쓰기를 먼저 시도하면 글로 책으로 전할 아이디어를 건지게 되고
그 아이디어로 글쓰기를 연습하면 글쓰기 실력이 일취월장합니다. 글쓰기를 배우겠다는 사람에게 책쓰기를 권하는 것은 아이디어라는 황금 씨앗부터 마련하자는 주문입니다. 2. 당신의 오리지널을 가져라. 당신의 오징어 게임. 구글과 스탠퍼드 대학교의 혁신 마이스터인 알베르토 사보이아. 그는 창업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미 성공, 실패가 가려진다고 큰소리칩니다. 물론 그는 창업 아이디어 감별사고요.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가를 놓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까에 골몰하지만 실상 만들지 못해서 실패한 적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수백만 개의 실패 제품, 서비스 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실패의 유일한 원인은 시장이 그 제품에 관심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토 사보이아는 창업에 성공하려면 아이디어를 검증부터 하라고 권합니다.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게 맞나를 확인하는 소비자 테스트를 거친 다음 될성 부를 때 아이디어를 구현하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하려고 투자하기 전에 기업은 2가지 질문을 해야 하고 이 질문들에 확실히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사람들이 구매할 아이디어인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창업처럼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 당신에게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줄 글쓰기 빅 아이디어. 황금 씨앗도 이 질문 오디션을 거침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이 쓸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사서 읽을 만한 내용인가? 실리콘밸리에서 될성 부른 아이디어는 벤처 투자를 받습니다. 당신이 마련한 씨앗이 황금 씨앗인가를 감별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황금 씨앗이 분명하다면 출판사에서 책으로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보통 책 한 권을 출간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출판사에서 이 돈을 투자하겠다고 할 때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황금 씨앗이 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잘 팔리는 황금 씨앗 킬러 문항. 그렇다면 황금 씨앗은 어떤 유전자가 관여할까요? 사람들이 사서 읽고 싶어할 내용인가? 여기서 나아가 사람들이 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내용인가?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인가? 이 3가지입니다. 나는 이 3가지 질문을 황금 씨앗 킬러 문항이라 부릅니다. 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사서 읽을 만한 내용인가?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게 글입니다. 유명인에서 전문가까지 직장인에서 주부까지 글을 올리고 또 올립니다.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원하는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글값을 치르고도 읽는 글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겠죠? 돈을 내면서까지 읽고 싶은 내용일 테죠. 이런 글에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간절한 문제를 가졌을 때 사람들은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그 아이디어는 나만이 가능한가? 누가 써도 잘 팔릴 만한 내용이라면 유명한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써도 그만큼 쓸 수 있다면 굳이 나에게 기회가 돌아올 리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왜 하필 내가 써야 하는지 명쾌하게 답을 낼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당신의 황금 씨앗이 분명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이 쓸 수 있는가? 판매가 보장된 아이디어라 해도 당신이 쓰기 어렵다면, 당신의 경력이 그 글을 쓸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어렵다면 그 아이디어는 당신의 황금 씨앗이 아닙니다. 글은 쓰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대개 정체성이랑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쏟아부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잘 모르는 내용을 글로 쓰면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은 글은 팔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백만장자 작가 수업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책은 국일미디어에서 책을 보내주셨고요. 저도 작가이죠. 얼마 전에 또 창비에서 3번째 책이 나왔는데 3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글쓰기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글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책 쓰기에 한번 도전을 보는 건 어떨까요? 백만장자 작가 수업 송숙희, 출판사 국일미디어.